안녕하세요. 전립선과 배뇨장애를 20년간 진료하고 있는 골드만 비뇨기과의 조정호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던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여겨지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1996년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튜나라고 바늘을 넣어가지고 고주파를 가해서 전립선을 열로 괴사시키는 치료죠. 그 튜나 치료도 1996년부터 해왔었고요. 이게 저 개원 초기에 한 18년 전, 19년 전쯤에는 전립선 염에 대해서도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광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까지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KTP 레이저, 나이아가라 레이저라고 한 것은 전립선을 레이저를 쏘여서 기화시키는 시술이죠. 그래서 저도 2005년부터 골드만 비뇨기과에서 KTP 레이저를 가지고 수술을 많이 해왔었고요. KTP 레이저가 조금 더 파워가 세지면서 좀 더 큰 전립선까지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HPS 시스템을 2009년부터 수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KTP 레이저와 홀뮴 레이저 중간 단계로 나온 게 레볼릭스 레이저라고 있습니다. 그걸 2010년부터 제가 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었는데, KTP 레이저는 전립선을 기화시키는 수술이고 홀뮴은 전립선을 박리해서 도려내는 수술인데, 레볼릭스 레이저는 딱 중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화도 시키면서 일부 도려낼 수도 있는 수술인데, 또 한 3년 정도 제가 가지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해왔고, 2012년에 국내에서 몇 번째로 홀뮴 레이저를 개인 병원에 들여와서 최근까지도 홀뮴을 가장 많이 하는 수술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리프트가 국내에 2017년 정도에 들어왔었는데, 2017년도부터 저희도 저희 병원에 전립선 결찰술을 들여서 홀뮴 레이저 하실 분들은 홀랩을 하고 결찰술 하실 분들은 결찰술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금년에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아쿠아빔이라고 거대 전립선의 경우 로봇이 직접 전립선을 절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서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을 다 직접 해왔었고, 요즘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죠. 전립선 결찰술, 영어로 유로리프트. 거기에 대해서 제 20년 이상 전립선 수술을 해온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또 부작용 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고, 어떤 사람이 정말 결찰술 또는 유로리프트가 제일 적당한가, 여기에 대한 제 주관적인 소견 또는 의학적인 소견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이 커지면은 커진 전립선이 요도 내로 돌출이 되는데, 그 돌출된 부위만 선택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묶어서 요도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기계를 가지고 전립선 요도로 기계를 넣어서 이제 이 요도 쪽과 바깥 전립선 사이에 앵커를 걸어서 실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요도가 넓어지는 수술을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합니다. 유로리프트의 강점은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하반신 마취나 척추 마취,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환자가 좀 통증을 잘 견디는 사람은 거의 마취 없이, 또는 하더라도 마취 크림 정도 국소 마취로만 갖고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모든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들이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요도에 도뇨관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유로리프트는 도뇨관을 유치를 안 하고 당일부터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유치를 하더라도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서 짧은 걸로 확립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전립선 자체의 조직을 도려내거나 기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다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빠르고,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여기는 게 성기능 중에서 사정 문제,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는 빈도가 경요도 절제술이나 홀랩보다 월등히 낮다,
낫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항상 뭔가 한 가지 치료 방법을 얘기할 때 좋은 점만 다 있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지 않겠죠. 단점은 뭐냐? 비용 문제를 따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소모품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한 400만 원에서 전립선이 꽤 크고 결찰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은 뭐 2천만 원까지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가 전립선이 너무 큰 사람, 또 전립선이 방광내로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립선 중엽이 크신 분들은 그쪽은 결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를 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하고 나서 뭐 효과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홀랩은 2년 내지 뭐 3년 이후에 전립선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1% 2% 미만입니다. 반면에 전립선 결찰술은 2년 내에 다시 시행되는 경우가 한 12% 정도, 제일 큰 논문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논문에서 알려진 게 12%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수술률은 높은 거거든요. 수술을 받은 분들 100명 중에서 12명은 다시 재수술을 2년 내에 받더라. 결찰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비대한 요도가 들어와 있는데 앵커를 걸어서 바깥쪽으로 좀 당기는 시술이 결찰술인데, 이게 이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지면 결찰술 클립이 전립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전립선은 다시 그걸 뚫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효과가 빨리 떨어질 수 있다. 이건 타이트하게 돼 있을 경우 그렇고, 반면에 결찰사가 아예 바깥에 전립선 요도 바깥에 클립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이 결찰 클립 위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돌 때문에 소변 볼 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립선 결찰술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 결찰술은 또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상담을 하고 고려를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방법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